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통합행보로서 보여준 첫 일정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예정이 없던 박태준 묘역 참배입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을 윤석열 세력들은 잠깐이나마 희망 회로를 돌릴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에서 그 꿈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군사 쿠데타는 개인적 야망, 욕망을 위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 최악의 내란 행위였습니다. 지금의 가장 큰 과제는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좌우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헌정 파괴 세력을 징치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데 공감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상적 질서 속에서 여러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 거꾸로 퇴행적으로 반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막아야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지만 오른쪽 길로 갈지 왼쪽 길로 갈지는 일단 뒤로 가는 세력들의 그런 시도들을 막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은 90%에 달하는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것에 대해 조선노동당에서 볼 수 있는 득표율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재명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애국민주 세력과 힘을 모으겠다 라고 말하면서 투표에 참가한 민주당 당원과 국민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합류하는 보수 세력들까지 싸잡아 색깔론을 입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힘은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니 이재명은 반민주, 우리는 민주 세력이라는 기상천외한 프레임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치열하게 경쟁한다는 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이자 할 거 다 하다가 막판 국회 본회의로 들어와 계엄을 자신이 다 막았다고 주장하는 자와 역시 국무위원을 했던 구고인사, 명태균의 목숨줄을 잡힌 자, 말투와 기억력 상태로 보아 건강이 의심되는 자, 그리고 모셔온다는 내란 정권의 2인자이자 내란 범죄 피의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내란이라는 배경을 감추고 늘 해온 대로 이념적 색깔 공세를 펼쳐야 하는데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 이재명의 통합 행보를 보면 그런 공격이 무의미해진다 이겁니다. 오히려 유일하게 내란에서 자유롭다는 한동훈은 자신이 최고의 장기인 깐죽과 자뻑을 무기로 윤석열 내란을 막은 주인공을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이 원하는 구도는 서질 않으며 그러니 공격할 거리도 포착이 안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박멸시켜야 할 내란 세력들과 민주 세력의 대결이라는 구도 외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반 이재명 빅텐트가 얼마나 코미디냐 이거지요. 국힘의 김상호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 있는 총리가 대선 출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이번 대선은 12.3 사태에 따른 보궐선거인데 그 사태에 책임 있는 자가 후보로 나선다는 걸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나. 가장 아쉬운 점은 정책 제한 없이 오로지 반 이재명으로 뭉친다는 것이다. 이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 후보는 똑똑하고 통제력이 있고 꼼꼼한 성격이라고 알고 있다. 또 실용적이다. 아마도 강력하게 행정부를 장악할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힘을 합치면 입법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87년 헌법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 집중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봐왔지만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건강한 견제력을 가진 야당이 돼야 한다. 견제력을 가지려면 국민 지지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지 못하고 극우와 수구에 참칭당하고 족벌 정치에 갇히고 무례배 정치로 퇴색하면 국민이 지지할 수 없다. 자, 이번 대란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보궐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란 범죄 피의자가 출마를 한다? 김민석 최고는 한덕수 오불가론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낳은 한덕수 총리의 행보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극과 극입니다.
한 대행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면 내란 공범 후보이자 김건희, 윤석열보다 더한 주술 후보이자 호남 출신임을 상당 기간 숨기고 노무현 대통령의 은덕을 배반하고 오랜 기간 봉하 참배조차 안 한 의리 없는 후보이고 경제를 망친 무능 후보이고 내란 수사를 막기 위해 출마하는 방탄 후보입니다. 한마디로 내란 내, 주술 주, 의리 없음 의, 무능 무, 방탄 방, 내주 의무 방 오 불가론 후보입니다. 더 이상 국민 혈세를 착복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옷을 벗고 출마해서 내주 의무방 오 불가론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웅정 고려대 특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지금 이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미 다 벗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했고 타임즈에 싸우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네, 싸우지 않고 뭐 더 1950년 그 한국 전쟁 때 그렇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자꾸 한미 동맹에 의해서 우리나라 발전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청구서에 비용만 더 올라간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 하지 말라고 여러 군데도 얘기하고 말도 글도 썼거든요. 그거 해봤자 계산서에 비용만 더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 현재 변화된 현재의 상황을 봐라. 현재 그러니까. 평택의 그 많은 그 엄청난 기지를 운영하는 우리가 것이 지어줬잖아요. 평택의 그 기지가 중국의 핵심적인 부분인 동부 해안에서 다 500km 이내에 다 들어갑니다. 네.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우리가 협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험프리 봐 우리가 어떻게 해주고 있나. 그러니까 미국이 본토 방어를 위해서 중국을 견제할 때 핵심 기지가 한국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거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70년 전에 미국이 이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70년 전 얘기하면 안 되고 제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한국의 한반도에 어쨌든 간에 전 평택 저렇게 뭐 미군 기지가 있는 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카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해요.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활용을 못하고 예.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예. 한독수 같은 자들은 한국의 부는 미국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파이낸셜 타임스에 하면서 미국과 협상 직전에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미국에 저항하지 않겠다 그러고 네. 이런 자를 어떻게 뽑으라는 거야 리더로. 하여튼 아주 그 인터뷰는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진짜 나는 외국놈입니다 이런 인터뷰 아니에요. 예, 그거는 협상을 많이 해오신 분이라는데 어떻게 그런 인터뷰를 협의 앞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제가 그분도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하여튼 이상해요. 미국에 나 출마할 테니 나 좀 찍어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예. 즉 매국입니다. 이낙연이 대선 출마를 밝히며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시사했습니다. 정치 내내 김대중을 말하고 전남지사를 하고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까지 했던 자가 조만간 국힘으로 가는 장면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의 최고봉은 윤석열이 아닌 이낙연일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이재명이 싫어요를 되뇌이며 정치 생명 끝난 정치 좀비들이 국힘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박멸하기 좋게 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